안녕하세요. 23년 들어서 시장이 너무 좋죠. 1월에 코스피가 8%나 올랐고 2월 또한 나쁘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들 돈 쓸어 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투자 모임 겸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는 모임에서 제 친구는 벌써 22년 고점을 한 달 만에 회복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최소한 시장 정도는 수익을 내고 계신 거죠. 어떠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한 게 벌써 한 5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이게 기록이 남다 보니까 예전 것들을 보면 시장에 따라 나오는 이야기가 딱 패턴이 있더라고요. 지금 연초에 시장이 매우 강한 것 같지만 의외로 포모라고 하죠. Fear of Missing Out. 소외가 굉장히 강한 시장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간 가입자 게시판에 관심이 있어서 몇 개월 계속 기록이나 영상을 남겼던 몇 개의 종목이 1월에 이벤트가 나오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줘서 수익이 다행히 나쁘진 않았는데 시장 참여자 모두가 좋은 수익을 올렸던 건 아닌 1월이었던 것 같아요. 제 결산이나 투자 이야기는 가입자 라이브로 따로 하기로 하고 오늘은 1월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월이 어느 정도로 좋은 시장이었냐면요. 투자자 중에 모멘텀과 트레이딩 위주로 빠르게 잘 하는 투자자들은 한 달 만에 100%가 넘는 수익을 뽑기도 했습니다. 저랑 친한 후배 한 명은 50% 넘게 수익을 냈더라고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게. 어떤 유명한 투자자분께서는 1월에 전업들 다 30% 넘게 수익 중이라는 말까지 했을 정도로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시장이기도 했어요. 근데 모든 전업이 그랬던 건 아니고 모든 투자자가 그랬던 것도 아니고 특히 트레이딩이나 모멘텀 추종에 매우 빠르고 잘하는 사람들 위주로 수익이 좋았는데 1월 장의 특징이 이 부분에 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돌아갔는지 대충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이게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한 예로 좀 들어드리자면 이제 악몽 같은 22년이 끝났고 23년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면서 기업들은 컨퍼런스 콜을 하고 23년 계획을 수립하고 그 중에 일부 기업들은 가이던스라고 해서 컨콜이나 탐방 시에 23년 목표 이야기를 좀 해줍니다. 자기네들이 계획을 이 정도로 잡았다 이런 걸 러프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게 보수적인 목표인지 아니면 세게 잡은 목표인지 이야기하는 톤을 들으면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할 수 있죠. 그리고 KTNG랑 PMI 계약 공시 보시면 알겠지만 연초에 굵직한 공시들도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엮여서 추정치가 나오게 됩니다. 23년에 영업이익이 얼마고 마진율이 얼마니까 성장성 감안하면 멀티플을 최소 몇 배 줘야 하고 이 산업은 이제 개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거기다가 프리미엄도 더 줘야 해서 최소한 멀티플 몇 배에 이러한 주가가 나와야 된다. 이런 추정이 딱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숫자들이 돌기 시작하고 투자자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공감대를 시작으로 강하게 주가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뉴스와 엮이고 정책과 엮이고 그러면 정말 불을 뿜죠. 근데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이런 정보들을 빨리 입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르기 전에 이슈를 다 선점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오른 다음에 왜 급등했는지 찾아보면 텔레그램이나 리포트 혹은 뉴스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게 되고 그걸 보고 이제 뒤늦게 따라붙는 투자자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1월에 이런 회전이 정말로 굉장히 빠른 시장이었습니다. 쫙 뿌려놓고 걸리는 거 회전시키면서 레버리지로 극대화된 매매를 계속하는 투자자들, 빠르고 잘하는 투자자들은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났던 1월이었죠. 그리고 대형주는 은행이나 반도체 같이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해서 잘 보지 않고 손대지 않는 섹터가 강한 상승을 이끌다 보니까 소외되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았던 1월이었습니다. 이렇게 주식을 가진 투자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이라도 받지 12월과 1월 초에 시장이 다시 무너지는 줄 알고 주식 다 밀고 현금 왕창 챙겨놓고 시장 떨어지기만을 기다린 투자자들은 정말 가슴이 차가워지는 1월이었을 거예요. 12월 말까지만 해도 주식 팔고 이제 도망가라는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제 주위에 어떤 슈퍼개미 형님은 지금 장세를 놓고 현금 가진 투자자들은 무서워서 못 사는 장세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면 떨어질 것 같고 안 사자니 포모 올 것 같고요. 대표적인 게 1월에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던 반도체 같은 것들이 있었겠죠.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고 기대가 반영이 막 되는 시장에서 그러면 숫자, 이제 실적이라고 하죠. 실적을 보고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그런 투자가 틀린 투자냐, 싼 주식을 담는 것이 틀린 투자냐 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다만 연초에 숫자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에 한 해 구상에 담긴 기대감이 쉽게 생길 수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기대감이 많이 붙은 주식들이 먼저 강하게 갔던 거죠. 여의도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숫자가 안 나와야 멀티플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도 하거든요. 숫자가 나오고 이제 실적이 찍히고
피어 그룹이 붙기 시작하고 비교가 되기 시작하면 멀티플 상단이 제한이 생기게 되는데 초기에는 그냥 끌어다가 다 갖다 붙일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러면 이런 분위기가 영원하냐? 저는 이런 분위기가 이제 슬슬 실제로 실적이 나오고 턴어라운드가 일어나는 산업으로 옮겨갈 것으로 생각을 해요. 4분기 실적이 나오고 23년 1분기 실적이 나오게 되면 어디 섹터의 어느 기업이 시장의 우려 혹은 기대와 다른 모습을 보이더라라는 게 나올 테니까요. 그래서 숫자, 즉 실적을 보고 싼 주식들, 여기서 싸다는 건 그냥 멀티플이 낮다는 거를 그냥 일률적으로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는 아마 투자자들이 다 알 겁니다. 아직 시장이 주목하지 않은 그런 싼 주식들을 사고 계속 그런 철학을 고수하며 투자를 이어가는 게 틀리고 뭐 나쁘다라고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실 이런 투자자들은 시장의 흐름에 있어서 포모나 소외에 굉장히 익숙한 투자자들일 거예요. 그런 투자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 그러니까 싼 주식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소외되는 영역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는 것이고, 그런 투자의 결실 또한 시기의 문제일 뿐 뭐 적다고 할 수 없거든요. 조금 다른 문제일 뿐이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투자를 하는 것인지 정확히 아는 인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은 계속 반복돼요. 반복되는 시장에서 뭔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 같고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것 같지만 등락을 하면서 포모가 펼쳐지는 구간을 겪기도 하고 시장을 비트하는 구간도 겪기도 하면서 일정 수준의 경험을 쌓아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투자를 고수하고 어떤 투자의 소질이 있고 내가 어떤 투자를 잘하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투자로 내가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지 확실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기업 괜찮지 않냐, 숫자도 나오고 성장도 나올 것 같고 주가도 싸다고 친한 투자자 후배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그 후배가 다 좋은데 너무 아저씨 주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그런 아저씨 주식 안 간다고요. 아마 이거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후배가 맞고 틀리고가 아니고 서로의 방식이 있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나는 숫자 나오는 주식에 투자해서 버티고 수익 내고 얘를 반복하는 것을 잘 하고 그거를 확률 높게 했던 경험이 많다면 그것을 고수해야 되고요. 옆에 모멘텀을 보고 시장 흐름이 있는 것에 특출나서 1월에 50% 100% 버는 사람이 있어도 그런 투자를 내가 할 수 없다면 아무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그런 흐름을 읽고 모멘텀을 볼 수 있다면 숫자 보는 투자는 아저씨나 하는 투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내가 하는 투자가 지금 성과가 안 나오고 옆에 다른 방식의 투자가 성과가 나온다고 단순히 그냥 따라간다고 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슈 선점하는 사람들이 팔고 나올 때 이미 오른 주식을 뉴스와 텔레그램, 리포트 보고 단기 고점에 더 갈 거라고 들어가서 물리는 것과 같은 투자를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투자가 좋고 저런 투자는 나쁘니까 아예 하나만 해야 되고 다른 걸 보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면서 확률과 소질을 본인의 확률과 소질을 저울질해보고 스스로 어떤 투자자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뜻이죠. 1월은 내가 하는 투자는 놔두고 시장에 휘둘리기가 굉장히 딱 좋은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5% 벌었어도 시장이 10% 올랐다면 왠지 되게 못해 보이고 어떤 블로거가 계좌 인증으로 1월 수익 80% 90% 인증을 하면 내가 5% 10% 수익을 봤어도 더 초라해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내 투자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요. 근데 그런 빠른 투자가 통하는 시기도 있고 숫자 위주의 기업을 바텀업으로 보는 투자가 통하는 시기도 있고 탑다운이 통하는 시기도 있고 다 달라요. 뭐 어느 때는 겹쳐서 나오기도 하겠고요. 어떤 방식의 투자가 항상 승승장구하면 그런 수익률을 인증한 사람이 몇 년이면 삼성전자 인수하고 애플 인수하고 세계를 지배하겠죠. 항상 다르기 때문에 본인 스타일을 알고 고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장일수록. 이제 슬슬 22년 결산이 나오고 23년 계획이 나오고 그게 나오고 나면 얼마 안 가서 바로 1분기 실적이 나오는 투자자들에겐 가장 바쁜 시기가 이제 연초에 펼쳐지고 있는데 이때 변동성에 휘둘리고 자기 투자를 잃기 쉬운 시기이니만큼 딱 중심 잡고 뭐가 됐든 자기 스타일의 투자와 철학을 그게 확률이 높아야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로 돈 버는 방법은 정말 매우 다양하고 기대 수익과 위험도 방식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그 가운데 나에게 딱 맞는 투자는 몇 개 존재하지 않고 보통 그런 나에게 맞는 투자를 벗어나게 되면 다시 자리를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금전적 손해도 뭐 상당히 크게 됩니다. 최근에 가입자 영상 댓글에 포모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고 주위에도 1월 수익이 시장보다 못하다고 실망하는 분들이 종종 계셔서 오늘 이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1월만 투자하고 말 게 아니고 긴 시계월 속에서 투자하는 만큼 자기 턴과 내가 기다린 시기는 내 투자가 맞았다면 분명히 올 거니까 다들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2년이 워낙 안 좋았던 만큼 23년은 주식 투자하기 좋은 시절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다들 파이팅 하시죠.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